지잡대 나와서 일반 회사 다니느니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배달 대행을 하며 주식이나 투잡으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같이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형님들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코로나와 맞물려 배달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이 거대 시장을 두고 두 거대 기업에 보이지는 않지만 피 터지게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는 두 기업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 배달 시장을 보면 크게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쿠팡이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요기와 배달통을 가지고 있던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까지 얼마 전에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배달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그들 모두를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 배달시장 전체를 우리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기존에 있던 작은 경쟁업체나 새로 진입하는 회사들을 견제하면서 배달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요. 그러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쿠팡이 시장을 강력하게 공략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딜리버리 히어로가 독과점 문제 때문에 단기적으로 점유율을 낮춰주고 인수 합병에 문제가 없도록 공정위에서 무난하게 통과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맞다 틀리다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딜리버리 히어로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공략한 것이라면 쿠팡이 정말 똑똑한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기존까지 배달시장 점유율이 90% 정도였는데 돈이 많은 기업에게 인수가 되었습니다. 인수한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업적인 가치가 있고 사업적인 가치가 지속이 될 것이며,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계산하고 인수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인수한 기업이 인수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투자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이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 인수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투자보다는 수익을 내는 것이 인수한 기업 입장에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쿠팡이츠가 이 타이밍에서 절묘하게 노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배달의 민족이 인수가 된 상태에서 쿠팡이츠가 시장을 강력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이미 사업적으로 완성이 된 상태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인수를 했을 텐데요. 다시 투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배달하는 가치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단지 주문하는 방식의 차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뿐입니다. 그리고 배달의 핵심은 물류 배송이고, 기존에는 이미 물류 배송 시스템이 고착화되어 있었는데 쿠팡이 배달 물류 방식의 가치를 극한으로 변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의 주변 사람들이나 저 또한 쿠팡을 이용하는 이유는 배송 물류 시스템 때문에 쿠팡을 쓰고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물건을 여러 개 픽업해서 쭈루룩 뿌려주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는데, 쿠팡은 하나를 픽업해서 하나를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렇게 하나를 픽업해서 하나를 배달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기존의 배달의 민족이나 수많은 배달업체와 비교를 해본다면 정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쟤들은 여러 개를 픽업해서 가져다주고 우리는 한 개를 픽업해서 가져다주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쿠팡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를 배송해봐야 배송료가 얼마나 나온다고 배달원들이 그 일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쿠팡은 작년부터 계속 두들기기 시작했고 지금 안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입장에서 여러 개를 배송하는 배송료나 한 개를 배송하는 배송료가 별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한 개만 배달하는 곳에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피크 시간에는 엄청난 양의 주문이 몰리며 수요와 공급이 유동적으로 변하는데, 그렇다고 배달의 민족에서 정직원들로만 배달기사를 뽑자니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배민에서는 정직원, 배민 커넥터, 배민 지입기사 등 여러 형태로 유연하게 일하는 기사들을 뽑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쿠팡에서는 배달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배달료를 올려서 기존에 유연하게 일하던 기사들이 쿠팡으로 몰리며, 쿠팡에서는 그로 인해 폭발적으로 처리해야 할 배달 물량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배달의 민족은 정직원 기사를 뺀 나머지 유연하게 일하던 비정규직 커넥터 기사와 지입 기사들이 쿠팡으로 몰리면서 배달이 몰리는 시간대에 쿠팡과는 반대로 기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에서도 결국 배달료를 올려주게 되는데, 앞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쿠팡이츠는 이 사업을 계속 투자해서 키우는 입장이고, 배달의 민족은 딜리버리 히어로의 인수가 되어서 투자가 아니라 수익이 나오는 상황이 돼야 하지만 또다시 투자금이 들어가게 돼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투자를 안 하자니 기존의 거래처와 기사들을 뺏길 것 같고, 투자를 더 하자니 계속 손해를 봐야 하고 딜레마에 고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즘 배민에서는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의 배달 방식을 쿠팡과 같은 단건 배달 시스템도 만들어서 운영 중이며 쿠팡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가게들도 생각을 바꾸고 많은 가게들이 쿠팡을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재 배민과 쿠팡의 목숨을 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상생하길 바라지만 이런 말은 안 통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던 문모씨나 문빠들이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겠지만 생과사의 혈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의 현실이죠. 오해할까봐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미통당이든 민주당이든 두 당 모두 사람을 보고 지지하지 정당을 보고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말하다 보니 이상한 곳으로 빠졌는데, 오늘은 배민과 쿠팡의 현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시간당 2만원을 벌기 위해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는 게 참 웃기네요. 오늘의 결론, 이런 걸 생각할 시간에 독자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모색하자.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어여쁜 바닷속 엄마 상어 해줘 할머니까지 내가 할머니 해줄게. 할아버지 상어 멋있는 바닷속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 바다의 사냥꾼 상어 가족. 야, 너 고쳐된다. 야, 나처럼 착한 친구 어딨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처럼 착한 친구 어딨냐고. 진짜. 여기 있어, 고마워.